146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저번에 우리 134번은 풀었죠? 그죠? 대답 좀 해줘. 풀었죠? 135번. 135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결국은 여기서도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낼 수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는 게 조금 어려워. 자, 문제 상황을 읽어보면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고 앞에 있는 학생부터 1, 2, 3, 4, 5의 번호를 부여를 했는데 여학생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여학생의 번호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남자 여자가 섞여가지고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섞여가지고 줄을 쫙 섰어. 그럼 앞에 있는 친구부터 너는 1번, 너는 2번, 너는 3번 번호를 부여했어. 그러면 여학생 셋 중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여학생이 받은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번호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일단 X 값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누가 있나? 1, 2, 3까지 가능하죠. 그죠? 4나 5는 불가능하지. 그죠? 여학생이 3명 있으니까 여학생 중에서 가장 앞에 서 있는 학생은 아무리 뒤로 밀려봤자 3번이죠. 그죠? 혜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혜지야 남자 남자 서고 여자 여자 여자가 섰다고 생각해봐. 그럼 앞에 있는 애부터 너는 1번, 너는 2번, 너는 3번, 너는 4번, 너는 5번 이렇게 번호를 부여했어. 그럼 여학생 중에 제일 앞에 쓴 애가 얘 아니야? 얘가 3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X는 3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가장 앞에 서 있는 여학생이 4나 5를 받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쵸? 이해됐어요? 그래서 X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2 아니면 3일 거고 자 이제 그때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X 값이 1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맨 앞자리에 누가 섰다? 맨 앞자리에 여학생이 섰다. 그쵸? 5명을 일렬로 줄을 세웠는데 맨 앞자리에 여학생이 선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나머지 넷은 누가 서던 어떻게 서던 상관이 없죠. 그죠? 그냥 맨 앞자리에 여학생이 쓰기만 하면 그러면 이 여학생이 1번을 받았을 테니까 그러면 X값은 1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때의 확률은 뭐냐면 5명을 일렬로 배열했으니까 5팩인데 그 중에 맨 앞자리는 여학생으로 고정돼 있어. 다른 조건은 없어. 그죠? 그럼 이 맨 앞자리에 여학생 3명 중에 1명을 골라가지고 줄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 다음에 나머지 4명은 그냥 자유롭게 배열한 거니까 이 뒤에는 곱하기 4팩이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X가 1일 확률은 3 곱하기 4팩이다. 이주 몇 도야, 재워? 35도요? 35도일 수가 있나 이건? 자, 그 다음에 X가 2면은 무슨 얘기예요? 5명을 줄을 세웠는데 맨 앞자리에는 누가 왔다? 남자가 온 거지. 맨 앞자리에는 무조건 남자가 와야 돼. 그죠? 왜냐면 첫 번째 여학생이 2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맨 앞자리엔 남자가 와야 되고 두 번째 자리에는 여자가 와야 되고 요거까지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지? 나머지는 자유롭게. 자, 그럼 맨 앞자리에 남자가 와야 되니까 남학생 2명 중에 1명을 골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올 건지 2명 중에 1명 골라주고 그 다음 자리에는 여자가 와야 되니까 여학생 3명 중에 1명 골라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3명은 자유롭게 배열 곱하기 3팩 이렇게 되면은 남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5팩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3팩. 자, 3. X값이 3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 앞에 두 자리에 남이 와야 되죠. 그죠? 남. 그리고 나서 여학생 3명이 뒤쪽으로 밀리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앞에 두 자리에 남자가 오고 나머지 3자리에 여자가 오는 걸로 정해져 버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끼리의 순서랑 여자끼리의 순서만 정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는 5팩분의 2팩 곱하기 3팩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게 5분의 3이고요. 두 번째 거는 뭐죠? 20분의 6? 10분의 3인가? 10분의 3? 그다음 세 번째 거는 뭐죠? 10분의 1인가? 이렇게 되죠. 그쵸? 맞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써놓고 나서 우리가 잘 계산했는지 확인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했어? 더해봐야지. 그치? 얘는 셋이 더해보면 어때요? 1 되지? 그러면 우리가 맞게 지금 확률 분포를 썼구나. 자, 이렇게 확률 분포가 완성이 됐고요. 이때 문제에서 V10x를 구하라 했어요. V10x. 이것도 저번 시간에 그지? 가장 마지막에 배운 내용이죠. 자, V10x. 10x의 분산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10x의 분산은 x의 분산에 비해서 몇 배라고 했더라? 10배였나? 10의 제곱배였죠. 10의 제곱배. 그래서 100vx를 구하는 거예요. 100vx. 자, 그럼 vx 분산을 구할 때 이 분산을 구하는 공식은 뭐였나? 뭐 빼기 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맞지, 기주야? 이렇게 썼었죠, 그죠? 요거 빼기 요거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썼다. 그럼 이제 요거를 여기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자, 옆에다 계산해 볼게요. 우선은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진원아 어떻게 할까? 그지? 평균은 그냥 x랑 그때의 확률이랑 쭉쭉쭉쭉 곱해서 더하는 거였죠. 그러면 5분의 3에다가 곱하기 얘는 또 5분의 아니 곱하기가 아니지. 더하기 얼마니? 5분의 3에다가 그 다음에 이거는 10분의 3인가? 그죠? 그러면 10분의 6, 10분의 6,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15인가요? 얼마요 그러면? 2분의 3? 그죠? 평균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x제곱들을 써보면 1, 4, 9가 되는 거니까 자, 제곱의 평균 요거는 5분의 3 더하기 10분의 4 아니 10분의 12 더하기 10분의 9 이렇게 되겠네요. 얼마니? 27인가? 10분의 27? 10분의 27. 자, 그러면은 이제 Vx 분산 구할 수 있죠. Vx는 자, 요거는 제곱의 평균 10분의 27에서 평균의 제곱 4분의 9를 빼는 거네. 이제 4분의 9를 뺀다. 그러면은 얼마니? 20분의 54에서 20분의 59, 45를 빼는 건가? 그죠? 그럼 얼마요? 20분의 9겠네. 그지? 20분의 9. 자, 요게 분산이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100배 하는 게 답이니까 답은 뭐예요? 45 이렇게 나오겠다. 45. 맞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이 한 문제에 잘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기 RPM으로 갈게요. 준석이는 왜 또 온라인이야? 자, RPM에서는요, 먼저 54쪽을 보겠습니다. 54쪽. 네, 54쪽에
그 344번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54쪽에 344번. A, 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는데 기억에 P, A의 여집합 바 B는 1 P, A 바 B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 맞을까 틀릴까? 우선은 이제 조건부 확률식이니까 용준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나 이거를? PB분의 PA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1 자 얘는 PB분의 PA 교집합 B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일단 요 1이라는 거를 통분해 가지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합쳐 가지고 PB 빼기 PA 교집합 B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럼 양변에 이제 분모 똑같으니까 이거 지워버리고 생각하면 어때요? 이 A 교집합 아니 A의 여집합 교집합 B라는 게 B에서 A를 차집합 시킨다 이런 개념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B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뺀다. 이거랑 B 차집합 A랑 어때요? 같은 얘기죠. 그쵸? 그래서 기억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거는 뭐 두 사건이 독립이건 아니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늘 이게 성립한다라고 봐도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면 자, 이번에는 독립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독립이면 1-PA랑 1-PB를 곱한 게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한번 이 니은에 있는 좌변에 있는 식을 그냥 전개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냥 하나씩 전개시키면 어떻게 될까? 1 PB PA 그리고 플러스 PA 곱하기 PB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묶으면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 지금 독립이기 때문에 PA 곱하기 PB는 뭐하고 같지? 독립이니까 PA 교 B하고 같죠. 그죠?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이거 전체는 또 뭐하고 같아요? A랑 B랑 더한 거에서 교집합 뺀 거니까 이건 뭐예요? P, A 합집합 B하고 같은 거죠. 그러면 우변에 있는 1 P A 합집합 B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맞고 요 단계에서 지금 독립이라는 조건이 필요했지. 그치? 얘를 이렇게 바꾸는 단계에서 독립이라는 조건까지 있었기 때문에 니은은 맞다. 그 다음에 디귿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서로 독립이면 A랑 B도 서로 독립이다. 이거 여러분 이미 이 말이 맞다는 건 알죠? 그죠? 개념 원리에서 이미 봤어요. A랑 B가 독립이면 여집합과 여집합도 독립이고 한쪽만 여집합 씌워도 독립이고 다 맞는 겁니다. 그죠? 맞는 건데 이걸 우리가 식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요걸 한번 생각해 봐. P A 교집합 B를 생각하면 P A 교집합 B라는 게 1 P의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 같죠? 그쵸? 어떤 사건과 그 사건의 여사건의 확률이니까 그쵸? 맞고 그 다음에 이 1 P A 교집합 B의 여집합 여기서 요 부분에다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적용하면은 얘가 P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죠. 그러면 방금 전에 니은에서 보여줬던 식에 의해서 니은에서 이거가 이거하고 같다며. 그지? 그러면 지금 요쪽 식하고 비교해 보면은 A 대신에 A 여집합, B 대신에 B 여집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써도 되겠다. 1 PA의 여집합 그리고 1 PB의 여집합 이렇게 써도 되겠지. 그치? 니은에 의해서. 그러면
1 마이너스 PA 여집합. 이게 결국 한마디로 뭐예요? PA잖아. 뒤에는 뭐고? PB잖아. 그래서 A 교집합 B가 요거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A랑 B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조건과 그다음에 니은의 식을 활용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죠? 이것도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57쪽으로 갈게요. 57쪽. 자, 57쪽에 366번. 이거 어떻게 쓸까요? (57쪽에) 366번. 혹시 이거 벌써 푼 사람 있나요? 엄선이 풀었어? 풀었어? 문제를 읽으면서 이제 상황을 좀 살펴보면 철수라는 친구가 어디 들렀다가 떠날 때 3분의 1의 확률로 우산을 놓고 온대요. 근데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서가지고 학교, 분식집, 서점 세 군데 들렸는데 세 군데 다 들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산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어. 그럼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미 잃어버렸는데 그럼 잃어버렸을 때 그 우산이 분식집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해라. 이거니까 일단 조건부 확률이죠. 그죠? 이미 잃어버렸으니까. 그죠? 잃어버렸을 때 그게 분식집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P 우산을 잃어버렸죠. 그죠? 잃어버렸는데 분식집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이고요. 그러면 얘는 P 잃어버렸을 확률에다가 P 분식집 교집합 잃어버렸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잃어버렸을 확률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걸. 잃어버렸을 확률. 지금 이 상황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세 가지 경우의 합입니다. 그죠? 학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그 다음에 분식집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그리고 서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의 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렸을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P 학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플러스 P 분식집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플러스 P 서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이걸 더해줄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간단해. 그냥 뭐예요? 학교에서 잃어버리는 건 3분의 1. 그죠? 그럼 거기서 끝이지. 학교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근데 분식집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은 어때요? 분식집에서 내가 우산을 잃어버렸으려면 일단 학교에서는 어때야 돼? 안 잃어버리고 챙겨서 왔어야지. 그래야 분식집에다가 잃어버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냥 3분의 1 하지 말고 학교에서는 안 잃어버리고 분식집에서는 잃어버린 거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가져야지. 그러면 서점에서 잃어버린 것도 마찬가지. 앞에 두 지점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잃어버려야 되는 거니까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얘가 이제 분모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분자는 누구다? 요거. 그죠? 요 놈이 분식집에서 잃어버린 거니까 얘가 분자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분모는 이거 세 개 더하는 거고. 그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다 계산하면 뭐예요? 27분의 19 분모가 27분의 19 분자는 9분의 2 그래서 27분의 19분의 9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조건부 확률이. 그러면은 19분의 6이 되겠네요. 19분의 6.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것도 이제 비슷한 느낌의 문제인데 367번 10개의 제품 중에
10개의 제품 중에 2개가 불량품인데 이 상자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불량품을 모두 꺼내면 검사를 끝낸대. 그러니까 불량품 2개 발견하면 검사 끝나는 건데 4번째 검사에서 검사가 끝났대요. 그러면 4번째 뽑은 물건이 무조건 뭐 해야 돼? 불량품이었어야 돼. 그쵸? 그리고 그 불량품이 몇 번째 불량품이어야 돼? 2번째 불량품이어야죠. 그죠? 내가 지금 검사를 하는데 여기다가 1차 검사, 2차 검사, 3차 검사, 4차 검사 이렇게 해보면 일단 4차 검사에서는 불량품을 뽑아야 합니다. 그죠? 불량품을 뽑아야 돼. 그리고 비주야, 1차부터 3차까지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한 번은 불량품, 2번은 정상품. 그쵸? 그래서 1차부터 3차까지는 순서와 상관없이 불량품 1개와 정상품 2개가 나오면 돼요. 그쵸? 근데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비슷한 문제 중에 이런 걸 이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긴 있어. 그런 건 어떤 거냐면 이 1차, 2차, 3차에서 불량품과 정상품 나올 확률이 각각 다 독립이다. 각각 다 독립이라면 그냥 3번 중에 한 번은 불량품, 2번은 정상품. 이거 독립시행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1차, 2차, 3차에 그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독립이에요? 아니에요? 독립이 아니죠. 비보건 추출이잖아. 그치? 꺼낸 제품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비보건 추출이야. 그러니까 불량품 하나, 정상품 2개가 과연 몇 차에서 불량품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 계산을 다 따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불량품 하나, 정상품 2개가 나오는 이 상황을 불량, 정상, 정상, 그 다음에 정상, 불량, 정상, 그 다음에 정상, 정상, 불량 이렇게 3가지 케이스로 구분해가지고 따로 다 계산해줘야 돼요. 비보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불량, 정상, 정상부터 해볼까요? 요거 찬우. 자, 맨 처음에 불량품이 띡 나올 확률은 불량품 하나 있었나요? 10분의 2 아니야? 그럼 그 상태에서 이제 불량품 하나 뽑아냈어. 그 다음 차례에 정상품이 나올 확률은 9분의 8. 그렇죠. 자, 그 다음 또 정상품이 나올 확률은 8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정상, 불량, 정상. 자, 이거는 주의가 해볼까요? 정상품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8. 그 다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9분의 2. 그치? 그 다음에 정상품이 나올 확률은 8분의 7.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혜지야. 정상, 정상, 불량이 나올 확률은 10분의 8. 그 다음 9분의 7. 그 다음 7분의 8분의 아니야? 8분의 2.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보니까 분수의 값은 다 다른데 이거 3개를 곱하면 어때요? 곱하면 같아지죠. 그죠? 곱하면 같아지네. 그러면 요거 곱하면은 이게 88 지우고 90분의 14 45분의 7인가요? 45분의 7.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얘네들도 어때요? 45분의 7 45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3가지를 어떻게 해주고 45분의 7 3가지를 다 더해주니까 얼마야? 45분의 21 약분하면은 15분의 7. 그럼 그 15분의 7에다가 마지막 이제 4차 검사에서 그죠? 그러니까 15분의 7 하면 일단 여기 3차까지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마지막 이제 4차 검사에서 불량품을 탁 뽑아줘야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3차까지 끝난 요 상황에서 지금 남아있는 제품은 7개죠. 그리고 그중에 불량품 몇 개 들어있죠? 1개 들어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4차 검사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7분의 1인 거지, 그치? 그래서 요 놈이랑을 곱해서 마지막 답이 나오는 거다. 몇 번이야? 5번. 이렇게 풀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368번. 자, 368번. 얘는 좌표평면 위에 원점에 점 P가 있는데 점 P는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마다 다음 규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3 이하의 눈이 나오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고요. 4 이상의 눈이 나오면 Y축의 방향으로 1만큼을 이동한다. 일단 이거는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그 각각의 결과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럼 일단 독립시행이죠, 그렇죠? 독립시행입니다. 독립시행으로 계산을 해줄 거고, 자, 지금 상황은 색칠한 부분 안에 점이 몇 개 들어있어요? 여기 2,2라는 점이 들어가 있고요. 3,2라는 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P가 색칠한 부분을 지난다라는 얘기는 P가 2,2 또는 3,2 중에서 한 군데를 지나면 돼요. 물론 둘 다 지나도 되고. 그죠? 그러면 이 점이 2,2 또는 3,2를 지날 확률이라고 한다면 자, P 2,2를 지난 확률 그리고 3,2를 이렇게 생각하면 교집합이 아니지 합집합이죠. 2,2 또는 3,2를 지날 확률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확률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2,2를) 지날 확률에다가 그죠? 3,2를 지날 확률을 더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줘야 돼? 기준 어떻게 줘야 돼? 그렇죠. 2,2랑 3,2 두 점을 다 지나가는 경우를 빼야죠. 그렇죠? 교집합을 빼줘야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 빼기 P 2,2 교집합 3,2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2,2를 지날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진원아, 2,2를 지날 확률. 그렇지. 독립시행으로 가야 되니까 4C2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어차피 지금 X축의 양의 방향으로 갈 확률도 2분의 1이고 Y축 방향으로 1 갈 확률도 2분의 1인 거니까 그지? 오른쪽으로 2번 위로 2번 가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독립시행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3C 정선아 3,2를 지날 확률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3,2 일단 몇 칸을 움직인다? 5칸. 근데 그 중에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는 이 상황이 몇 번 벌어져야 돼요? 3번. 그러면 5C3으로 시작해야 되겠지, 그치? 5C3. 그 다음 뭐라고 해야 돼? 2분의 1의 제곱 세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이게 3,2를 지날 확률이고요. 그러면 유민아 2,2랑 3,2를 모두 지날 확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응? 얘랑 얘를 곱해? 2,2 나올 확률 이거잖아. 그 다음에
이게 3,2를 지날 확률이잖아. 둘이 곱해요? 둘이 곱하면 될까 얘들아? 지금 요 확률하고 요 확률을 곱하면 될까? 이거를 이 개념을 그냥 그대로 생각해봐. 2,2 교집합 3,2라는 거는 2,2도 지나가고 3,2도 지나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2,2를 지나갈 확률을 구한 게 지금 요거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온 거야. 요 상태에서 3,2를 지나가려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줘야지 3,2를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 버리면 3,2는 영영 못 지나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두 점을 모두 지나갈 확률을 구할 때는 2,2를 지나갈 확률에다가 곱하기 몇을 해주면 될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되죠. 요 자리에서 오른쪽으로 한 칸을 가줘야만 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서 빼줄 때는 4C 2에 2분의 1에 2제곱 곱하기 2분의 1에 2제곱 여기까지 똑같이 해주고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가줘야 되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는 겁니다. 이 2,1을 지나는 거랑 3,1을 지나는 거를 그냥 곱하면 왜 안 될까요? 이것과 이것은 서로 독립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그죠? 2,1을 지나가는 거랑 3,1을 지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3,2를 지나가는 경우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은 앞전에 어디에 있었느냐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구할 때는 주사위를 각각 던지는 그 행동들은 독립이지만 2,2를 지나가는 사건과 3,2를 지나가는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점을 동시에 지나가는 순간은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자, 계산하면 얼마일까? 이 첫 번째 게 8분의 3이고요. 두 번째 게 16분의 5고요. 거기서 마지막에 빼지는 게 16분의 3입니다. 그래서 다 계산하면은 6, 9, 6, 5, 15. 네, 2분의 1 맞습니다. 그죠? 요렇게. 요런 게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 을 찾아보고 싶으면 찾아봐도 됩니다. 찾아보는 거 됩니다. 이제 자기가 그걸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뭘로 푸는 문제인지. 이거 쓰시고